많고 이 탈도 많은 12운성. 12운성은 진짜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성이라는 건 이제 별성자예요. 별성자고 별이 움직일 운자거든요. 저 12개의 별자리 이 하늘을 이게 이제 황도 이 12개의 별자리를 이제 황도 12궁이라고 해요. 황도 12궁. 여러분들 우리 황도 12궁이라고 하고 서양의 별자리와 똑같습니다. 황도 12궁이 이 궁의 중심되는 별들이 움직이면서 보이는 이 밝기를 어디서 관찰했냐면 이 하늘에 땅에서 관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이제 12운성입니다. 이거 이런 개념이니까 이 글자 그대로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가 말하는 식간은 우리는 뭐라 그랬죠? 식간은 이 에너지가 보이는 어떤 파동입니다. 예? 12지지는 뭐죠? 12지는 이 진동하는 입장, 이게 진동 입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동 입자가 돼요. 12지는 진동하는 입자인데 이게 가만히 있자가 어떤 진동, 일정한 진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진동들이 서로 간섭하면서 해서 이제 이 공간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라는 거고, 시간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파동들이 섞이면서 시간의 변화가 오는 거고, 이 공간의 공간의 입자들이 서로 진동을 하면서 공간의 전환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식간과 12지인데 거의 뭐 우리가 아는 우리 이 물리학과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 사주 이 명리학은 결국 물리학과 똑같다. 이 명리학과 물리학은 대동소이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12운성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기 전에 식간 그러면은 시간의 변화입니다. 즉 에너지의 파동이라는 거야, 파동. 12지 그러면 공간의 변환이고 이 진동하는 입자라는 겁니다. 진동 입자. 이렇게 해서 이건 에너지와 입자라고 얘기해도 되고 또는 파동과 진동이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파동에는 뭐가 있냐면 이 장파가 있고 단파가 있습니다. 장파가 있고 이 단파가 존재하는 겁니다. 짧은 파동과 긴 파동이 장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장파들은 뭐냐? 이 양간이에요, 양간. 따라해보세요. 장파는 뭐라고? 양간, 양간. 단파는 뭐죠? 음간.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천간에 음간이 많은 사람은 단파에 단파. 단파라는 것은 자주 변해. 장파는 꾸준함이야. 그래서 이 장파는 뭐야? 꾸준함. 꾸준함이 되고, 뭐, 다른 말하면 성실함이 되겠죠? 단파는 뭐야? 이거 반대겠죠? 이 변덕스러움.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냄비근성. 훅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는 것들입니다. 이래서 내 사주에 월간이 음간이다. 에? 네, 그럼 이 뭡니까? 이 사람은 미, 직장을 여러 군데 다니겠구나. 네, 냄비근성. 그러니까 주로 현장에서 확 그냥 할 때 하고 쉴 때 쉬는 어떤 그런 개념들. 냄비 변덕스러워요 일단은. 근데 내 양간이 월간이 있다. 음식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해도 절대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런 단파 장파가 서로 어울리면서 길게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식간합은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우리 식간합이 우리 식간합이 5개가 있잖아요. 장파. 식간합은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장파. 단파한테 유리한 거죠. 음,
음간한테 유리한 거죠. 양간들은 양간한테 좀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럼 우리 때 내가 했잖아. 유리한 것이 뭐고 불리한 것이 뭐다. 유리한 게 뭐라 그랬죠? 어? 혼자. 같이 아니, 하다. 같이. 불리한 것은 혼자 하다. 그 양간들은 혼자 하고 싶은 거야. 혼자 놀고 싶은데 그 음간을 만나면은 같이 놀아야 돼. 음간들은 같이 놀고 싶은데 놀 사람이 없는데 양간을 만나야 같이 노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간합은 음간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즉 음간한테 식간합. 예를 들어서 경금과 을목이 만났어. 예? 그럼 경금일간이 을목을 보는 거와 을목인간이 경금 보는 거랑은 똑같이 을경합을 해가지고 무슨 오행이 됐어요? 금오행이 됐잖아요. 예? 네. 금오행은 네. 뭐 해야 되죠? 금목목, 금생, 생수를 하고 금보 이거 아직도 입에서 잘잘 안 나와요? 금생수 금공목 네. 알죠? 네. 이거는 맞는데 누가 유리하냐 이거죠. 이게 일간이 경금일 때는 경금은 되게 거추사나 쓰는 거예요. 혼자서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을목을 데리고 놀아야 되는 거야. 예? 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을목일간이 경금 만났다. 어? 어? 이 을목은 항상 변덕스럽고 그냥 이러다가 경금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얘가 꾸준해지고 성실해지는 거야. 음, 죽을 때가 다 된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쓰는 에너지를 못 쓰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것. 죽는 겁니다. 답답해진다는 뜻이죠. 을목은 기본적으로 음간들은 그냥 변덕스러워하다고 냄비 근성이 있어야 돼. 확 이렇다가 열정적이다가 쑥 식었다가 막 그렇게 하면서 변덕스러워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못 쓰면 어떻게 된다고?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양간도 마찬가지예요. 자, 길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을목을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건 누구한테 유리한지는 이제 알겠지만 요런 개념들을 항상 알으라는 소리예요. 어떤 사실 월간에 기토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운에서 간목이 왔어. 예?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 네. 대신 운에서 오는 건 좀 남이잖아. 예? 네. 남들은 죽은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기토가 항상 그러잖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원국에 기토 있는 사람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운에서 오는 간목이라는 남을 이용해 먹겠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근데 월간에 간목이 있는데, 운에서 기토가 왔어요. 예? 네. 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토가 오니까 남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네.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면은 야, 너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이해됐습니까? 네. 원국에 갑기가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이런 사람은 요 기토가 동하는 대운이나 이때 그럴 거라고 이미 원국에서 이미 얘가 그럴 거라고 이미 암시해 주는 겁니다. 보이기는 내가 꾸준히 성실해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기토를 항상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기토가 월간에 간목이 이렇게 있을 때 기토가 연간에 있으면 얘의 본성이 이런 애야. 근데 기토가 일간이나 저 시간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인격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있는 애들은 뭐야? 아이가 이 시기 때 뭐 트라우마를 겪긴 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이 사주의 글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항상. 이해됐죠? 네. 파동인 장파와 단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동 입자, 12지의 진동은 뭐냐, 이거. 여기 12지에는 진동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예?
잘 보세요. 이 진동 입자는 전부 이게 뭐라면 이 지장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장간. 이게 됐죠? 예? 네. 네. 요 입자는 지장간을 얘기하고 진동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는 정관. 지지. 실제적인 지지. 그 공간.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인이라는 이 공간은 반드시 여기에 맞는 리듬이 있어요. 여기에 맞는 리듬을 다른 말로 하면 진동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클래식을 보통 인목들은 이 클래식을 좋아해요. 클래식을. 네. 신금들은 뭘 좋아하겠습니까? 가요? 댄스를 좋아하겠죠. 댄스. 댄스.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뭐 다 그러는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러한 일정한 특징적인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적인 진동에만 의해서 나타나는 입자라는 거죠. 예? 그걸 살핀 것이 이제 이 12운성이라는 거예요. 즉 이 파동이 즉 진동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입자의 형태를 보는 것이 12운동입니다. 내 설명에는 항상 그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많은 겁니다. 즉 식간의 파동이 12지라는 입자 지장간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이 지지의 고유한 일정한 특징이 있는 진동에 맞춰서 된다는 거야. 즉 우리가 하늘에 별이 이렇게 있는데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봤을 때 여기서 보는 밝기와 여기서 보는 밝기와 여기서 보는 밝기와 여기서 보는 밝기가 다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로 이런 겁니다. 즉 이거는 보여지는 입사 각도에 의해서 틀리다는 겁니다. 예? 25층 꼭대기에 사는 애는 1층에 사는 애보다 해 뜨는 걸 먼저 볼 수 있죠. 네. 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요거 그런 것들이 12운성이에요. 12운성. 그래서 결국은 12운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12운성은 10간과 12지의 관계다 이거. 10간과 12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이해됐죠? 네. 10간과 12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12운성의 용어는 첫 번째 생지, 그 다음에 욕지, 관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생지, 욕지, 관대지가 나오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절지, 태지, 양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즉 절지, 태지, 양지를 이를 지나야 비로소 생지, 욕지, 관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걸록지, 그 다음에 제왕지, 그 다음에 쇠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병지, 사지, 묘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럼 병지, 사지, 묘지는 별거 뭐야? 걸록지, 제왕지, 쇠지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12운성이라는 것입니다. 12운성은 이렇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절지, 태지, 양지, 병지, 사지, 묘지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딱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뭐죠? 보이지 않는 음이야, 음. 그리고 음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이는 뭐예요? 양지라는 겁니다. 양지. 이해됐어요? 큰 틀에서는 이게 양지 보이는 거 음지라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다. 뭐 어떤 사람 사주가 이제 12운수 배울 때 절지, 태지, 양지, 병지, 사지, 묘지에 있다는 것은 결국 뭐야? 음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겠구나. 생지, 욕지, 관대지, 걸록지, 제왕지, 해지는 뭐 양지로 나가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 항상.
요 개념을 항상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생, 욕, 대, 록, 왕, 쇠, 그 다음에 병, 사, 묘, 그 다음에 절, 태, 양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해보세요. 네. 생욕대, 생육대, 생육대, 로광새, 노광새, 왕새, 병사묘, 병사며, 병사묘, 절태양 절태양. 절대요. 이렇게 여러분 타로 카드 있죠? 타로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네요. 예? 저요. 타로 카드에 우리가 이제 유니버설 카드에 마이너 카드라고 있어요. 마이너 카드가 다 12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이저 카드가 22장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12장이니 메이저 카드가 4개가 4개의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화토 공수. 그럼 곱하기 4를 해보세요. 몇이죠? 4일은 4, 4, 2, 8이니까 뭐야? 48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딱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12운성은 이렇게 요거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생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돼. 생지. 생지의 의미가 뭐냐. 그야말로 생지라는 거면 이제 막 나왔다. 이제 어떠한 기운이, 천간의 에너지가 이제 막 생겨났답니다. 즉, 에너지가 막 생겨났다. 별빛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막 생겨난 거를 생지라고 하는 겁니다. 욕지는요? 욕지는 뭐죠? 막 생겨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지는? 씻어야 돼. 아니, 목욕지는, 욕지가,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 에너지가 막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해됐죠? 예? 네. 관대지는 뭐죠? 옷을 입다. 에너지가, 항상 에너지가요. 어떤 에너지가, 기운이 어떻게, 관대지 뭡니까? 생겨나고 활동하시 뭐였냐? 어떻게 되겠어요? 전환되려고 하다. 에너지가 뭔가 전환되려고 하다. 이런 뜻입니다. 관대지입니다. 네. 이 키워드 전환되려고 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있으면 생육대. 그 다음에 뭐죠? 걸럭지다래. 걸럭지. 예? 네. 에너지가 뭐요? 전환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되었다 플러스 뭐라 그래야 돼요? 막 생겨난 게 아니야. 이제 뭐야?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쓰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죠? 네. 제왕지는 뭐죠? 제왕지는 에너지가 어떻게 에너지. 최고조에 이르렀다. 됐죠? 네. 에너지가 최고조로 이르렀다. 우리 많이 본 게 있네. 생왕이네. 많이 본 거 있죠? 이게 에너지가
최고조율이었다. 그 다음에 로광쇠지죠. 쇠지 뜻이 뭐죠? 에너지가 이제 최고조에서 어떻게 내려오기 시작했다. 내려오려고 전환되었다. 역시 이건 내려오려고 전환되었다. 역시 여기도 쇠지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이 관대지에는 진수충묘가 있다는 것, 쇠지에는 진수충묘가 있다는 걸 이따 알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환의 키워드를 항상 이해해야 되세요. 근데 쇠지의 전환은 에너지가 최고조에서 내려온 거고, 관대지의 전환은 이제 막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예? 네. 요 차이라는 겁니다. 항상 요 개념은 항상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이제 병지가 있죠? 예? 네. 병지, 그 다음에 사지, 묘지. 어우, 막 병 들었고, 사 죽었고, 묘지에 빠졌다. 그렇게 그냥 그 용어에 하지 말고, 병지는 뭐죠? 이제, 아까 여기 쇠지에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막 내려오는 걸로 전환되었잖아. 이거는 뭐야?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가 이제 내려왔답니다. 에너지가 내려왔다. 이해됐습니까? 네. 에너지가 내려왔다. 사지는 뭐죠? 에너지가 이제 이건 떨어지고 있다. 아까 욕지에서 에너지가 막 활동하기 시작했다잖아. 이거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면. 아까 병지 반대에 있는 아까 생지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가 막 생겨났다잖아요. 네. 에너지가 막 내려왔답니다. 여기서 이 병지와 생지의 개념을 잘 알아란 말이야. 이거 에너지가 막 생겨났다는, 생겨났다. 이건 내려왔다. 그러면 생지는 에너지의 이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직 없다? 근데 병지에는 있겠죠. 이렇게 가요. 그 도덕격 첫 글자가 이겁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덕격 첫 문장이 막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게 바로 이 12운성의 바로 생지와 병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응? 네. 아까 욕지에서는 뭐야? 에너지가 막 활동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에너지가 막 떨어지고 있다는 거,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욕지에서는 결국은 요 생지 욕지에서는 결국 뭐야? 에너지의 어떤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얘네들은 결국은 이 에너지 이름을 어떻게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름을 내려놓으려고. 에너지 이름을 내려놓는 거야. 거추장스러운 거야. 에너지 이름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네. 묘지는 먼저 에너지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제? 소멸? 소멸은 무슨 소멸이야. 이제 완전히 땅으로 떨어졌다. 네. 아까 관대지는 뭐라 그랬어요? 어? 떨어져서 이건 전환됐답니다. 이거 에너지가 막 이제 생겨나갖고 에너지가 드디어 이제 조그마한 이름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관대는 결국은 이제 비로소 이름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묘지는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다 내려놓았다는 것은 결국 묘지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이름을 내려놓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건 너의 이름은이라는 영화 보신 분? 예? 너의 이름은이라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 안 봤어요? 그렇게 재밌는 거를? 예? 보배님, 네. 너의 이름은 안 봤어요?
집에 책은 있는데 안 읽어봤어요.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이 너의 우리 선재님 이거 이 영화 봤어 안 봤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소연님은 저도요. 너의 이름은 이게 이게 타임슬립 이야기야 타임슬립 이야기. 음, 어떤 남자애가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타임슬립이야.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걔를 만나가지고 니네 그 마을에 별똥별이 떨어져갖고 니네 마을에 쑥대밭 테니 넌 빠져나와라. 그러고 나도 10년 후에 지하철역에서 만나요. 음, 그런 꿈속의 교감 얘기예요. 타임슬립 이야기. 일본 애들의 모든 영화는 정확하게 이 명리학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엄청 많아요. 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관대지 그러면 너의 이름. 관대지 있는 사람들은요, 사주에 관대지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 옷에다가 이름표 붙어 있어. 이해됐습니까? 네. 아니면 그 회사 로고 박혀 있든지, 팀 이름 박혀 있든지, 어떤 유니폼, 이런 유니폼 같은 거 많이 입는 게 관대지야. 너의 이름이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관대지야. 그럼 관대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 만날 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느 회사 다니세요? 그런 거 물어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사는 동네가 어디세요? 아파트 몇 평 사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관대지라는 겁니다. 음, 근데 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물어봐요. 서로 무관심해. 이미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묘지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묘지에 있는 사람은 떨어졌다. 에너지가 떨어진 겁니다. 무슨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에너지가 떨어진 건 에너지가. 에?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절지, 태지, 양지. 절지는 이제 끊어질 절자고 이건 태동할 태자고 이건 양은 기를 양자입니다. 절지는 드디어 이제 모든 에너지가 이제 완전하게 끊어졌다야. 끊어졌다. 결국 뭐야? 새로이 시작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절지, 끊어질 절자. 아무것도 에너지,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 그냥 숨만 쉬고 있다. 눈은 감고 숨만 쉬고 있다. 그러면 절지를 이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명상을 좋아해요. 항상. 눈 감고 이렇게 쉬고 있는 거.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태지는 뭡니까? 이제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제 태지는 뭐야? 이어졌다. 드디어 에너지가 다시 이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태지. 우리 잉태하다의 그 태자입니다. 잉태하다의 태자가 뭐냐면, 나의 기운과 내 뱃속에 있는 태아의 기운이 서로 소통이 시작하다가, 이때 우리가, 임신했을 때 태기가 있냐냐 막 물어보잖아요. 즉, 예? 즉, 탯줄이야, 탯줄. 즉, 이 산모와 아이와의 서로의 뭐 영양분이 공급되는 태지가 먼저 생긴단 말이에요. 태지, 배꼽으로.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태지. 그럼 태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누군가 반드시 나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줘. 이해됐습니까? 네. 태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로운 점이 있어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또 누군가가 날 위해서 나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태지입니다. 그러니까 태지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 못 끊어내요. 단점은 그거야. 계속 생깁니다. 계속. 그다음에 태지에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임신이 잘 돼. 물론 이 태지가 이제 옆에서 축 맞고 형만 안 맞는다면은 되게 임신이 잘 돼요.
이래서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또 배우겠지만 자수가 태지라고 쳤어. 예? 네, 네, 근데 옆에 뭐 자묘형이라든가 뭐 자진이라든가 있잖아요. 예? 네, 이러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임신은 잘 되나 A가 금방 떨어져 버려. 음, 형 맞고 막 진토에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건 있는 거죠. 응?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깔끔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양지는 이제 이어져 갖고 드디어 안에서 에너지가 잘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움직이고 있다. 양지 기를 양자입니다. 안에서. 그 양지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배짱이 두둑합니다. 왜? 태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 날 계속 움직이게 해주는 어떤 외부적인 영양분이 계속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짱이 좋아요, 아주. 다만 단점은 뭐죠? 마마보이 파파걸. 어, 마마보이 파파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 요거를 이제 에너지의 파동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가 생지가 되면은 여기가 왕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생지면은 이게 제왕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뭐 묘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뭐가 되냐? 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에너지 파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이승에 있는 겁니다. 이승. 아직까지는 외부에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거기 다시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요 구간은 어디죠? 다른 말 저승. 내부란 겁니다. 결국 우리는 외부에서 오래 살지 내부에서는 짧게 산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어? 생, 욕, 대, 뭐죠? 생, 욕, 대, 록, 왕,쇠, 병사, 묘. 이때까지는 그냥 외부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여기서 절태양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가 우리는 보통 16시간을 살아있다가 8시간만 자잖아요. 네, 딱 이렇게 두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면이 어디예요? 바로 생지와 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지와 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요 경계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됐죠? 네, 요게 이제 12운성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12운성 결국 뭐야? 에너지의 생장 성멸 과정이지 내 인생의 생장 성멸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 12운성으로 이 사람은 뭐야?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떠한 심리의 상태. 왜 에너지는 어떤 파동을 그리고 있잖아요.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거리냐, 짧게 움직이냐, 길게 여유있게 움직이냐.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 네.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 상태라는 거야, 심리 상태. 여러분들 100m 달리기 딱 뛰고 그 심장 박동기 재보세요. 전부 다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12운성 갖고 그 사람이 요번 운에 뭐 관대지가 들어와갖고 가서 뺨때기를 때려버리세요 가서.
12운성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 심장 박동수, 심장이 얼만큼 움직이냐, 얼만큼 잘 뛰냐, 빠르게 뛰냐, 느리게 뛰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절대양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수는 느리게 움직이겠죠. 네. 이 로광세에 있는 사람의 심장 박동수는 어떻게 빨리 뛰겠죠. 네. 흥분되고. 그러면 내가 운이 로광세 운으로 왔어. 뭐 3년 동안. 그럼 이 3년 동안 이 사람 막 흥분되는 거야. 막 주체를 못 하는 거야. 막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거지 뭐 이게 뭐 그지 뭐 이 사람이 뭐 성공했다 그게 아니야. 그냥 누구나 로광세 운이 오면요. 그냥 네. 뭐 흥분돼. 그냥 괜히 기분이 업돼 있고. 그래서 쥐어 맞는 거예요. 그러다 폭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심리 상태입니다. 뭔가 하면 막 될 것 같아. 에? 그러니까 막 무모한 도전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괜히 무슨 뭐 가지 말라는데 괜히 갔다가 빠져 죽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절대양 구간이 오면요, 그냥 싫어, 그냥 하기가 싫어, 그냥 뭐든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12운성은 절대로 대운으로 보는 게, 대운은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네. 30년 동안 뭐 절대양을 살으라면 사람 죽으란 소리잖아요. 그렇죠. 12운성은 대운은 적용하지 않는다. 어디부터 적용하냐? 세운부터 그냥 참고용으로. 그러면 어디 적중률이 높냐? 월운에서 적중률이 높다. 더 적중률이 높은 거는 일운에서 적중률이 최고겠죠. 더 적중률이 좋은 건 뭐야? 시운에서 적중률이 더 좋겠죠. 네. 이건 시운까지 볼 건 없고 보통 월운과 일운에서 보면 됩니다. 아, 내가 이번 주는 내가 욕 관대 록 왕 쇠지 이렇게 그런 이번 주가 그런 5일이다. 그러면 요 5일 동안은 내가 뭔가 의욕적으로 뭔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12운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리듬이랑 비슷합니다. 바이오리듬과 12운성은 거의 유사점이 많다. 12운성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가. 여러분들 농담 아니라 오늘 왠지 내가 몸이 찌뿌둥하고 할 때 그때 12운성 딱 보세요. 대부분 다 절태양입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오늘은 굉장히 기분도 좋고 화창해. 그러면 그때가 아마 거의 관대 로광세 요 지점에 와 있어요. 응? 근데 얘가 뭔가 해도 자꾸 실수를 많이 해. 뭔가 깜빡깜빡하죠. 그러면 네. 그런 데가 이제 양지 생지 욕지에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꼭 하나씩 빠뜨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막 그동안 까맣게 잃었던 것이 막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네. 비상금 어디다 수출하는지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 있잖아요. 뭐 모르는 거 있다가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또 어디에 있냐면 병지, 사지, 묘지 때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지난 날에 자기가 좀 아쉬워했던 거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난대. 그래서 내가 기억력이 많이 뭐가 막 궁금하고 뭐가 잊어버린 거 막 하지 말고 이 병지 사지 묘지 날 있죠. 그날 생각하면 훨씬 금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실생활에 이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생활에 이번 주에 내가 생지, 욕지, 양지 이런 주중에 왔다 그러면 요때는 조금 매사에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해됐죠? 근데 네. 뭐 병지, 뭐 사지, 뭐 이렇게 쇠병사지에 왔다. 요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도 돼요. 과감하게 투자를 했단다.
외적인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 그래, 이 돈 없어도 돼.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에?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때는 과감한 투자. 근데 이렇게 양지, 뭐 생지, 묘지 때는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분산 투자를 하고 이때는 그냥 몰빵, 그냥 뭐 네. 완전히 전 재산 팔아먹는 거는 여기 묘지, 절지, 태지. 요 완전히 뭐 몰빵 그냥 뭐 돈이 죽지 내가 죽냐 이런 것들. 그럴 때 과감하게 우리 저 선생님은 이럴 때 요거로 잘 응용해 갖고 한번 해보시면 아마 수익률이 되게 좋습니다. 오. 내가 근데 요거 가지고 옛날에 주식 그 강의도 했었어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 주식 생생활에 써지는 거예요, 주식에? 근데 네. 그러니까 내가 설명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죠. 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 이제 잘못하면 쪽박 차요. 쪽박 차도 후회가 없어. 아, 시원하게 배팅했다. 시원합니다. 근데 요때 해갖고 내가 자본금이 1,000만 원 있었는데 100만 원 잃었지. 100만 원 때문에 잠을 못 자. 사람이 쫌생이가 돼. 쫌생이가. 요때는 내가 1억을 날려도 시원한데 요때는 10만 원 잃어도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뭔 음식 아시겠죠? 네. 네. 요런 게 12운성이에요. 12운성. 12운성의 용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12운성 어떻게 적용하냐? 그게 바로 일간별로 다 틀리는 겁니다. 일간별로. 그러면 먼저 오행의 12운성부터 공부합시다. 오행의 12운성이 있고 또 십간의 12운성이 있습니다. 십간의 12운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음양의 12운성이 있는 겁니다. 12운성도 이렇게 세가 음양, 오행, 식간의 12운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음양의 12운성은 간단하죠? 예? 자수가 무조건 뭐가 돼요? 음양의 12운성 어디서부터? 자에서부터 이게 뭐가 돼요? 자가 생이 됩니다. 예? 오가 뭐가 돼요? 묘? 오가 뭐가 됩니까? 왕? 이 왕이 되는 겁니다. 네. 음양의 12은 생왕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게 양이 생이 되면 음은 왕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는 양이 왕이 됐으니까 여기서 음이 생이 되는 겁니다. 음양의 12운성은 이렇게 생왕밖에 없다. 이해됐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자와 오는 여기서 음양이 교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생이면은 음은 왕이고 음이 생이면 양이 왕이다. 그래서 이건 음양의 12운성 간단하게 생왕. 이해됐죠? 네. 이게 음양의 12운성입니다. 음양의 12운성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그냥. 근데 어떤 사주가 도저히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요 음양의 12운성만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음양의 12운성.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음양의 12운성으로 적용하면은 절대 통변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네? 네. 이거랑 똑같잖아요. 우리 초연님 저한테 사주 상담하러 왔습니다. 네. 절대 안 틀리는 거 하나 있다 그랬죠? 보배님 네. 이게 뭐예요? 그럼 절대 안 틀려요. 이거는 뭐 그냥 쪽집기 도사야. 선생님 뭐 같아요? 사주요? 왜 초연님이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왔어? 그러면 이 사람 진짜 쪽집기나 소리 하는 거 딱 있습니다. 하나 있잖아요. 선생님은 여자입니다. 절대 안 틀리죠. 그래서 선생님은 나이 먹으면 죽습니다.
네. 절대 안 틀리죠? 네. 네. 절대 안 아, 틀리지. 어? 오, 선생님 여자시네. 아우, 쪽지기 도사지. 선생님 나이 먹으면 죽습니다. 선생님 부모님 계셨죠? 절대 안 틀리, 이 세 가지는 절대 안 틀립니다. 네. 뭐 쪽지기 도사지 뭐. 이 음양이 12운성이에요. 그래서 음양으로 보면요, 절대 안 실수 안 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음양을 강조하는 거예요. 음양. 응? 오행의 12운성은 봅시다. 목오행의 12운성부터 봅시다. 목오행의 12운성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겨울이 되고 여기가 가을이 되고 여기가 봄이 되고 이게 여름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럼 목은 요 가을이 어디죠? 신유술이 되죠. 네. 네. 겨울이 뭐죠? 이제 자축. 해자축이죠. 이게 뭐죠? 임묘진이잖아요. 이게 뭐죠? 사오미잖아요. 네. 그 모오행은 여기가 절태양입니다. 음. 여기가 로광세입니다. 예? 여기는 뭐죠? 네. 생욕대입니다. 여기가 뭐야? 병사묘입니다. 이 목오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화오행은요? 이거 다른 걸로 써야 되겠다. 화오행은 여름이 로광세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름이 로광세만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돌리면 돼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름. 네. 여기가 로광세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병사묘. 여기는 절태양. 여기는 생역대. 금오행은 어디가 로광세예요? 가을. 가을이 로광세. 그럼 여기는 뭐야? 병사묘. 여기는 절태양, 생역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오행은 자축. 해자축이 로광세. 임묘진이 병사묘. 사오미가 절대양. 절태양. 신유술이 생역대. 이해됐죠? 네. 토오행은 따지지 마세요. 토오행은 나도 몰라. 네. 뭐 화토동법, 수동법, 아직도 그거 싸워요. 뭐 화토가 뭐 화토동법이냐, 뭐 수토동법이냐. 그냥 토오행은 그냥 보지 마요. 토오행은 지멋대로, 지 꼴린 대로. 이해됐어요? 네. 토오행은 뚜렷하게 그게 없어요. 뚜렷하게. 토오행은 보통 토오행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토오행을 보지 말고 토오행은 이제 수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화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토오행은 이 화토랑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수토랑 같이 보는 거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야 돼요. 그지? 이시겠어요? 아시죠? 근데 이제 네. 식간할 때는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배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목이 봄에서는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목이 여름에 뭐죠? 휴라 그랬죠. 휴. 목이 가을에 뭐야? 수가 됩니다. 목이 겨울에는 뭐야? 상 이렇게 해서 상왕휴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토는 이제 사가 되는 겁니다. 이 토가 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왕상휴수사가 이런 개념이에요. 오행의 12운성은 결국 왕상휴수사다. 화의 왕은 어디죠?
여름? 여름에 그거 따져갖고 다음이 휴고 그 다음이 수고 그 다음이 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 이 됐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 오행의 12운성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왕상 휴수사다. 이 됐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2교시 때는 이제 식간의 12운성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식간의 12운성을 왜 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제 식간의 12운성 끝나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인월부터 쭉 저기 추월가장 이제 사주 예문을 쭉 공부할 거예요. 예? 예? 네. 먼저 이제 임상반 수업은 먼저 인월부터 추월가장 한번 싹 돌고 그 다음에 네. 간목부터 개수가장 이렇게 딱 돌 겁니다. 이해됐죠? 네. 이렇게 이제 이 수업 하게 되면 이제 이 청가를 기준으로 보는 방법과 지지 월지를 기준으로 보는 방법. 요거는 보통 이제 일간 위주로 설명해 줄 거고 내가 요거는 이제 월지 위주로 설명할 겁니다. 예? 그러면 아마 어마무시하게 이제 실력이 증진될 겁니다. 이해됐죠? 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12운성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이 사람의 심리 상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꼭 이 12신사를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네. 이거는 이 사람의 네. 행동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2운성과 12신사, 그 다음에 일간, 이렇게 월지, 이렇게 네 가지 딱 무기만 알고 있으면은 웬만한 거는 그냥 막 쪽집게 도사처럼 해요. 여러분들의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파트로 이제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12운성과 12신사는 다음 주에 가장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 노래에 쭉 어떠한 구조가 필요한 건가, 이 노래는 이 지지를 보는 것은 절대 조건과 충분 조건을 보는 거고, 이 일간을 보는 것은 이 절대 조건과 충분 조건에 따라서 각 일간변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에 살면서 어떤 처세를 해야 되는지 이 처세수를 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아, 네. 그런 식으로 수업 진행할 거니까 지난주에는 내가 맛배기 보여준 거야. 이 임상이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어렵더라고요, 저번 주 수업. 네. 잠시 쉬었다가 9시 5분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